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45도의 사막 열기 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검붉게 변했고 지평선에서 거대한 황갈색 벽이 초속 30km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모래 폭풍이었어요. 현장 작업자들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밀러입니다. 독일 출신 환경공학자로 유엔 물과 위생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민행공대 박사로서 이론적 지식은 풍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양부의 모래 폭풍 앞에서 제 학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은 김도현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겨우 도착했을 때 김도현은 작업자 명단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명이 아직 밖에 있다는 이유였죠. 15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생환을 포기했을 때 문이 열리고 김도현이 2 작업자를 부축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래로 뒤덮여 있었고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강렬해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박사 학위와 국제 논문 수십 편이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장비 피해 상황을 확인했어요. 주요 필터 시스템이 모래에 파묻혀 있었고 제어 패널은 손상되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프로젝트가 최소 2개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도현은 일주일이면 복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고 저는 그의 낙관주의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마을 지도자에게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무리한 약속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날의 모래 폭풍은 장비만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과 이론적 지식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모래 폭풍 이후 김도현의 제안으로 우리는 파이잘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갈라진 대지와 먼지 날리는 길, 생명력 없는 침묵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파이잘 60대 마을 지도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았고 대화 중에 14살 소년 하산이 무거운 물통 2개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먼지 묻은 옷, 그러나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파이잘이 우리를 소개하자 하산의 눈이 커졌고 더 이상 물을 길러다니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산은 매일 10km을 걸어 물을 길어왔고 이는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동생 아미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산은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8살 아미나를 만났어요.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빴습니다. 아미나가 목마르다고 하자 하산은 즉시 물통에서 탁한 물을 조심스럽게 따라주었죠. 그 물은 불순물이 보였지만 아미나는 감사하게 마셨어요. 그 광경은 제 가슴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하산이 우리에게 자신의 학교 공책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책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물 펌프와 파이프라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14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하산은 제게 물을 찾아주는 행운의 돌이라며 작은 돌멩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 아이의 순수한 신뢰가 제게 얼마나 큰 책임감을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하산과 아미나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사명이 되었어요. 하산의 마을 방문 이후 저는 담수화 시설 기술 브리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회의실에서 김도현과 사우디 프로젝트 담당자인 사라 알마이너스 하리리를 만났고 어제의 마을 방문이 충격적이었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브리핑이 시작되고 김도현은 한국의 역삼 투합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멤브레인 구조와 태양열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제 전문가적 판단으로는 이 방식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염분 제거 효율이 충분할 리가 없었어요. 독일 표준에서는 99.5% 이상의 염분 제거율을 요구하는데 이 시스템은 최대 95%에 불과했습니다. 김도현은 독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곳은 중동이고 현지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도현은 한국도 50년 전만 해도 물 부족으로 고통받던 나라였으며 그의 마을은 일주일에 2번만 수돗물이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배웠다고 했죠. 완벽한 기술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할 때가 있으며 하산과 아미나에게는 2년 후의 완벽한 시스템보다 지금 당장의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제 접근이 너무 이론적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라가 중재하며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실용성을 결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김도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보였죠. 하산을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론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접근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도현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폭풍으로 인한 장비 손상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식 접근법대로라면 모든 부품을 교체해야 했지만 김도현은 멤브레인을 완전히 교체하는 대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를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업 중 김도현의 가방에서 떨어진 가족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하산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아들 민호는 10살이었고 김도현은 하산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도현은 어릴 적 아버지가 물을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 감정적으로 많이 다쳤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대신 학문에 몰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수인성 질병으로 잃었고 영국에서 교육받은 후 고향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 다른 대륙에서 왔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김도현이 커피를 건네며 환경공학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호기심이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점점 이론적인 도전에만 매료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도현은 자신도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선택했지만 첫 해외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만든 시스템으로 물을 얻게 된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산을 만나고 나서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지식이 실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 보람은 학술지 발표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적 협력을 넘어 인간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가동을 앞둔 아침, 사라의 초대로 하산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는 작은 흑벽돌 건물이었고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디아 선생님이 우리를 소개했고 김도현이 먼저 담수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산이 자진해서 나와 다른 아이들에게 시스템 작동 원리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나디아 선생님은 하산이 학교에서 가장 영리한 학생이지만 물을 길러다니느라 수업을 자주 빠진다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긴장됐지만
최대한 쉽게 과학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김도현과 함께 간단한 실험도 보여주었고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는 것을 보며 가르치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물이 오면 아미나도 나아질지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하산은 서툰 독일어로 인사했고 인터넷으로 배웠다며 저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현이 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우리는 오전 내내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하산은 떠나기 전 크면 저처럼 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평소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기술적 데이터가 아닌 하산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의 인간적 가치를 강조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담수화 시설 건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여는 일이며 하산이라는 10살 소년의 눈빛에서 미래의 과학자를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은 테스트 가동일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테스트 가동 당일 지질 조사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안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었고 우리 시스템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멤브레인의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아미나의 상태가 위독해졌다며 지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우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었고 새 멤브레인을 가져오려면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했던 이중 필터 시스템을 제안했고 김도현은 한국기술인 에너지 절약 모듈을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지만 지하수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하산이 할아버지와 함께 손으로 그린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이 알려주신 옛날 우물 위치를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하산은 자신의 지도가 과학자들의 지도보다 정확하다며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60년을 살았고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현대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산의 지도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그가 표시한 지점의 염분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30% 낮았습니다. 지역 전통 지식과 최신 과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며 하산의 눈이 빛났고 과학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대한 오랜 지혜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말에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역 지식 앞에서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새로운 취수 지점을 설정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산은 자주 찾아와 도왔고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 많은 아이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36시간의 연속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가동만 남았고 김도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보다 지금 작동하는 해결책이 더 중요하며 학문적 완벽함보다 하산과 아미나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우선되어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과학과 전통, 이론과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의 수치는 정상이었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후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모든 모니터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말에
저는 즉시 진단을 시작했어요. 염분 농도가 필터를 완전히 막아 압력이 한계치를 훨씬 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기계가 고장났냐며 물은 언제 나오느냐는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이잘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과 실망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노인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런 현대 기술은 사막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산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급하게 종이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옛날에 물을 정화할 때 모래층을 사용했다며 두 개의 필터 사이에 특별한 모래층을 두면 압력을 분산시키고 염분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김도현과 저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하산의 제안은 환경공학에서 생체 모방 다층 필터링이라는 첨단 개념이었지만 그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커져갔고 아이의 말을 듣겠냐며 목숨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나서서 하산의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김도현과 저는 신속하게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김도현은 특수 모래층 필터를 설치했고 저는 알고리즘을 수정했습니다. 하산은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모래를 가져왔습니다. 재가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파이프에서 끔찍한 금소금이 들렸고 압력 게이지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실패할 것 같았어요. 하산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와 제어 패널의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물의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며 현대식 자동 제어가 아닌 수동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도현이 하산을 도왔고 놀랍게도 압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의 긴장된 조정 끝에 첫 물방울이 파이프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하산이 유리컵에 첫 물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산은 그 물을 아미나에게 가져갔고 의사는 물의 순도가 놀랍다며 일반적인 담수화 처리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나가 물을 마시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의사는 이 물로 약을 먹이고 수분을 보충하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축하 모임이 열렸고 저는 하산에게 그가 오늘 진정한 엔지니어가 되었다며 제 공학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하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김도현은 제가 많이 변했다고 말했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론과 사람, 그 사이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물 관리 컨퍼런스에서 인간 중심 물 기술, 하산 모델의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떠올렸고 얀부 프로젝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산 모델은 단순한 기술 솔루션이 아니라 지역 지식과 최신 과학의 융합, 그리고 사람 중심의 접근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하산의 사진이 나타났고 매일 10km을 걸어 물을 길어오던 14살 아이가 이제는 19살이 되어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2학년생이며 이미 2개의 혁신적인 물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할 무렵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산은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서 첫 하산 모델 시스템 설치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의 지도 아래 그의 팀은 이미 3개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하산이 설계한 독특한 여과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하산의 다층 사막 필터 기술은 기존 담수화 비용을 40% 줄였으며 이미 15개국에서 채택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산의 여동생 아미나는 이제 의대생이 되어 수인성 질병을 퇴치하는 의사가 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영상통화 후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하산 모델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김도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사우디에서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고, 하산의 천재성을 발견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그에게 필요했던 건 단지 기회였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흐르는 희망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김도현과 처음 만난 것을 떠올렸고,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산이 직접 개발한 휴대용 정수 장치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평생 갚을 빚이며 두 사람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산은 이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쌌고 멀리서 마을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진정한 엔지니어링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하산과 같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